자, 이번 시간에는 환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여행을 많이 다니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아니면 여행을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단독으로 가는 일이 별로 없이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과 같이 가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환율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따져볼 기회가 별로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여행을 계획해서 가게 되거나, 이제 당장 대학생이 되고 나서부터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갈 때 이제 환전이라는 걸 하게 돼요. 돈을 외국 돈으로 바꾸게 되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환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같은 돈이라도 환율에 따라서 그 외국 돈을 바꿀 때, 혹은 반대로 외국 돈을 우리나라 돈을 바꿀 때 그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우는 내용은 그 바로 환율에 대해서, 그 화폐 가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 수는 없을 텐데, 예전에 1998년도, 97년도, 98년도 이때 우리나라에 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IMF라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이 날랐나 모르겠네요. IMF라는 것은 국제통화기금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 구제금융을 받는 겁니다. 근데 보통 그 기관 이름을 IMF라고 그냥 기억을 많이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몸소 체험을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말로만 들었지. 여러분들 부모님 통해서나 아니면 어떤 그 책에서나 아니면 역사 어떤 나오는 이야기 통해서 말로만 들었을 텐데, 그때 이 IMF 시절에 환율이 굉장히 많이 요동쳤습니다. 왜냐하면 요동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많이 곤두박질 치던 시기다 보니까 환율이 굉장히 많이 변했고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엄청 떨어졌죠. 그래서 그때 1달러에 한 800원 정도 했었던 환율이 1달러에 막 2,000원까지 오르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800원 가지고 1달러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이 IMF 직후에 2,000원을 줘야만 1달러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겠죠. 이렇게 환율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울 환율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화폐의 교환 가치가 바로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그냥 여행 가고 날 때 돈을 바꾸는 정도, 그것도 굉장히 우리한테는 피부로 와닿는 거지만, 국가적으로 본다면 어떤 수요 시장과 공급 시장에 대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물건을 외국에 팔 때 아까 조금 전에 들었던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달러에 800원 하던 시절에라고 치죠. 그럼 예를 들면 800원 그대로 좀 계산하기 좋게 바꿔볼까요? 뭐 한 80만 원 하는 가전제품이 있었다고 가령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1달러 2,000원으로 올랐던 시절이 있었다겠죠? 그러면 보세요. 자, 이 80만 원이 원래 달러로 바꾸면 얼마가 되겠죠? 1,000달러가 되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1,000달러. 800 곱하기 1,000 해야 80만 원 되니까. 그런데 이 IMF 직후에 1달러가 2,000원이 됐던 시절에 똑같이 80만 원 정도 가치하는 것을 우리가 달러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나요? 400달러인가요? 네, 400달러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수출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겠죠? 수출하는 기업은 굉장히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걸 생산하면서 외국에 내다 팔 때 훨씬 더 싼 가격으로 내다 파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살 때는 80만 원 사는 게 아니라 400달러로 사는 거니까, 원래 1,000달러로 샀었던 것이 400달러가 되는 거니까 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싸게 느끼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출에서는 좋은 영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한번 본다면, 나라 입장에서 외국에다가 돈을 갚아야 된다고 한번 쳐보죠. 돈을 갚아야 된다 라고 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미국에다가 예를 들어서 한 1억 달러를 우리가
빌린 돈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1억 달러를 갚아야 돼요. 갚을 때 우리가 원으로 갚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원을 달러로 바꿔서 갚아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800원이었다면 계산이 좀 불편한가요? 그럼 이것도 얼마라고 할까요? 8억 달러라고 해볼까요? 자, 8억 달러라고 계산합시다.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자, 8억 달러를 갚아야 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산이? 8억 달러. 그냥 1억 달러로 해도 되겠다. 어차피 이거를 우리가 원으로 바꿔서 생각을 하는 거니까. 자, 1억 달러면 요 800원에다가 1억을 붙이면 되는 거니까 800억. 그러니까 예전 IMF 터지기 전에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돈으로 800억 원을 갚으면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IMF 직후가 되면 이 똑같은 1억 달러에 대한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은 우리나라 돈으로 2천억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뭐예요? 아까 조금 전에 수출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출이 잘 되는 이득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국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갚아야 될 돈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갚아야 될 돈의 금액이 엄청 커지는 거죠. 왜? 달러라는 것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금액으로는 엄청난 상승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그 환율에 따라서 유불리가 발생한다. 수출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득이지만 국가의 차원에서는 손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가 외국한테 돈을 받는다고 본다면 이제 또 이득이겠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IMF 시절에는 우리나라가 어려웠기 때문에 외국의 빚을 잔뜩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제통화기금이라는 데서도 돈을 빌리고 외국에서도 많이 돈을 빌리고 외국에서 돈을 더 빌릴 수 없어서 이 IMF라는 곳까지 우리가 손을 뻗은 거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이 돈을 갚을 때 훨씬 큰 돈을 갚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1억 달러만 갚아야 된다고 쳤을 때 예전엔 800억이었던 게 2천억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굉장히 갚아야 될 돈이 올라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들었겠죠.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외화의 수요가 상승하게 되는 거죠. 외화 수요가 상승하게 되면 환율이 상승하는 거고 반대로 원화 수요가 상승하게 되면 환율이 하락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까지 나가면 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려운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거기까지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거는 수학적인 것보다 조금 더 넘어서서 경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상식선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이 환율에 대한 이 갚아야 될 돈이나 수출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했다면 사실은 방금 전에 이야기한 뭐 외화 수요 상승이나 원화 수요 상승에 대한 내용은 선생님 좀 어려운데요? 라고 생각이 돼도 지금 괜찮습니다. 당장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자, 조금 이야기를 한번 확대시켜 볼까요? 자, 여기까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환율 상승. 자, 환율이 상승한다는 건 아까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800원이었던 가치가 2,000원으로 갑작스럽게 올랐던, 뭐 요즘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르진 않지만 최근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달러 환율이 많이 오르긴 했죠. 한 100원 이상 올랐습니다. 한 1,100원대, 1,100원대 정도였던 게 1,200원대에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100원 이상은 오른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아까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수출이 증가하겠죠. 왜? 수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수출하는 그 품목들의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 가격이 싸지기 때문에 수출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많이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뭐예요? 수입은 어떻게 되겠어? 수입은 당연히 감소하겠지. 그렇죠?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싸지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입장에서는 비싸지기 때문에. 뭐 해외여행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경우겠죠. 해외여행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하려면 아까 조금 전에 말한 대로 800원으로 1달러를 바꿀 수 있는데 2,000원으로 1달러를 바꾸기 때문에 달러를 많이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해외여행 갈 때 돈의 가치가 줄어들고요. 달러 돈을 내가 조금 가지고 해외여행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잘 안 가려고 하겠죠. 그렇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물가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물가 입장에서. 물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물가가 오르겠죠. 물가가 오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보면은 일반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거지. 이게 꼭 그렇다라고 단정은 못 짓지만 이렇게 연동이 이런 경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외국 자본을 우리가 그 유치를 해야 돼. 뭐 빌려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돈을 빌리는 겁니다. 돈을 빌리는 거야. 갚아야 될 돈이 빌리는 거야. 외자 유치를 적게 해야겠죠. 돈을 빌리는 걸. 왜? 비싸니까. 비싸니까 돈을 많이 안 빌려오겠지. 그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언제? 환율 상승 때 벌어지는 일이다. 그럼 반대로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요거 완전 반대로 벌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출은 감소하고 그리고 수입은 증가하고 해외여행도 증가하겠죠. 해외여행도 증가하고 물가는 떨어지고 외자 유치는 많아지겠죠. 돈을 많이 빌리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이게 바로 원화 가치가 상승되는 겁니다. 원화 가치 상승. 이건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대략적으로 환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약간 경제적인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긴 하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선생님이 조금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한 내용이고요. 그 내용을 이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그런 얘기 나오죠? 여기도 나오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설명도 다 나와 있고요. 이제 선생님이 설명한 걸 토대로 교과서에 있는 걸 한번 쭉 읽어보시고 나서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때요? 좀 정리가 됐나요? 자, 그럼 한번 예제 1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걸 한번 멈추고 여러분들 이걸 한번 멈추고 나서 예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선생님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에서는 잠깐 멈추지만 여러분들 이걸 스톱해놓고 풀어보시고 나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보죠. 예제 1번. 자, 다음 표는 어느 날 환율 시세표를 나타낸 것이다. 자, 미국, 일본, 유럽연합, 유로화, 중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중국, 차이나, 그죠? 이거 위안입니다. 위안. 호주 달러, 캐나다 달러. 호주 달러, 캐나다 달러가 미국 달러랑 다 다릅니다.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뉴질랜드 달러, 다 다르죠? 금액이 다 다릅니다. 미국 달러가 가장 비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그거는 이제 문제에서 중요한 건 아니고 미국 US 달러는 뜻입니다. US 달러 100달러를 은행에서 환전하면 중국 차이나 몇 엔인지 그것이 얼마인지 구하여라 하겠습니다. 환율 시세표에서 현금을 살 때 팔 때 기준으로 계산한다. 여기 다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보세요. 100달러를 환전합니다. 전 먼저 이 환전할 때는 항상 우리나라 돈을 거쳐가야 돼. 먼저 미국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바꾼 다음에 그걸 다시 중국 돈으로 바꿔야 된다. 이게 계산 과정입니다. 그게 기본 과정이에요. 자,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00달러라고 했습니다. 100달러. 자, 1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면 얼마나 돼요? 뭐 할 때예요? 100달러를 팔 때 기준이지. 그쵸? 한국 돈으로 바꾸는 거니까. 자, 생각해보세요. 살 때는 우리나라 돈으로 미국 돈으로 만드는 게 사는 겁니다. 팔 때는 미국 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팔 때죠. 자, 팔 때니까 여기로 봐야 되겠죠. 네. 너무 다 써서 안 보이겠네. 자, 팔 때 요거로 봐야 됩니다. 즉, 100달러 곱하기 1085.18. 그죠? 그럼 얼마예요? 108,518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를 다시 중국 것으로 바꾼다. 그럼 이건 뭐예요? 중국 걸 다시 살 때죠? 다시 사야 돼. 살 때니까 뭐예요? 이거겠죠. 여기 일본이네요. 여기 있네요. 177.95. 자, 그러면 여기 있는 108,518원을 177.95로 나눴을 때 나오는 금액이 바로 우리가
미국 100달러를 중국 위안으로 바꿨을 때의 돈이 되겠습니다. 뭐 나누기는 생략할게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609.8 위안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냥 계산하는 건데 언제 살 때고 언제 팔 때인지 이런 거에 대한 것만 조금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는 친구들은 계속해서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자, 예제 2번. 이거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자, 이거 풀어보셔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근데 이거는 문제가 약간 오류가 있습니다. 이거 풀이 보시면 답 틀려요. 풀이랑 답이 다릅니다. 물론 풀이 중에 일부는 많았어요. 근데 정확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한번 풀어보십시오. 멈춰놓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뭐예요? 뭘 고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일본 여행을 하기 위해서 10만엔을 환전한대요. 자, 10만엔을 환전하려고 하는데 수수료를 계산하고 필요한 원화를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자, 봅시다. 수수료를 계산하라. 자, 수수료는 별거 아니에요. 수수료는 뭐예요? 지금 10만엔인데, 자, 일본 여기 100 써있는 건 뭐냐면 여기는 요놈이 바로 1엔이 아니라 100엔이란 뜻입니다. 100엔. 나머지는 다 1달러, 1유로, 1위안인데 일본만 100엔이 기준입니다. 100엔. 100엔. 1엔이 아니에요. 자,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0만엔이니까 여기 100엔 기준이잖아요. 헷갈리니까 100으로 나눠 놓읍시다. 뭐예요? 1000이야, 1000. 1000이구나, 1000. 자, 그럼 결국은 뭐예요? 자, 결국은 내가 얼마가 필요하냐 하는 거잖아. 일단 얼마가 필요하냐.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수수료 먼저 계산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 얼마가 필요한지를 봅시다. 자, 그냥 사는 거잖아. 얼마 필요한 거니까. 그럼 뭐예요? 이거야. 즉 1111.48 여기에다가 1000배를 하면 됩니다. 이게 그냥 필요한 원이야. 이만큼이. 알겠죠? 자, 그럼 계산은 뭐예요? 1111480원. 자, 이게 필요한 돈입니다. 자, 여기 풀이 보세요. 1111480원 나와 있는데 수수료를 더했어요. 그래서 이거 필요해야 돼. 이게 맞는 풀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수수료는 사실상 여기에 계산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11118하고 매매 기준율이죠. 이 차이가 이미 수수료야. 그런데 수수료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1111.48에서 1092.37 이게 바로 100엔당의 수수료는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계산하면 뭐 얼마예요, 이게? 계산하면 19.11인가요? 그러네요. 19.11. 이게 100엔에 대한 수수료예요. 그러니까 100엔 딱 하나 100엔을 바꿀 때의 수수료야. 그런데 지금 여기에다가 1000배를 해서 총 수수료 금액을 계산해서 얼마인가요? 19,110원. 19,110원이라는 수수료가 붙는 건 이게 수수료이긴 해요. 중요한 건 아까 여기서 1111481원에 우리가 살 때 계산한 여기 요 금액이 이미 매매 기준율과 차이가 있잖아요. 이게 이미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게. 따라서 이 1111481원에다가 19,110원을 또 더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필요한 원화고요. 수수료는 얘다라고 해서 그냥 얘랑 따로 계산만 하면 됩니다. 수수료는 19,110원. 그리고 내가 필요한 원화 111만 1,480원. 그냥 이렇게만 계산하는 거지. 또 요거하고 요걸 더해서 여기 나온 뭐 113만 570원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잘못 계산했어요. 예제 2번 이거 오류입니다. 이것도 오류예요. 이게 교과서가 좀 세밀하게 이런 걸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 지필진 그 교수님이나 선생님들께서 여기까지 세세하게 검토를 세밀하게 못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모르셨을 리는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잡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안에 있는 문제 5번도 이어서 볼 건데요. 역시 푸는 시간을 줄 테니까 풀어보시고 나서, 즉 이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풀어보시고 나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